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3회 변리사 1차 시험 대비해서 기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시작하고 기본 강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사 소개는 생략하겠고요. 기본 이론 강의는 63회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진행하는 두 번째 이론 강의입니다. 첫 번째는 입문 강의였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는 지금 완강이 된 상태이고 메가변리사 홈페이지에 무료로 6강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개강해서 6월에 종강하는 기본 이론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입문 강의 OT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 이론 강의 오시기 전에 입문 강의 웬만하면 수강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상표법을 10월, 11월 달 돼서 처음 수강하기 시작해서 지금 1시간이 급하다. 이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입문 강의 수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강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 그러냐면 입문 강의에서 상표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형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다 보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다 공부를 하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뒤에 있는 개념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문 강의를 수강하고 오시면 이 6강만 수강을 하셔도 기본 이론 강의 처음부터 수강하실 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6강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문 강의에 있는 내용을 기본 강의에서도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입문 강의 수강하고 오시면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다. 그래서 6강이지만 6시간 정도, 6시간 안 될 겁니다. 6시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상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입문 강의 듣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기본 이론 강의는 3가지 교재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기본서, 판례집, 조문집 3가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조문집은 상표법 1조부터 237조, 상표법 1조부터 237조와 상표법의 모든 조문입니다. 모든 조문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조문을 수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들은 이 기본서에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는 단원별로 법 조문들이 분설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법 조문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조문집은 분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표법 1조부터 237조까지 순서대로 쭉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집 같은 거는 기본서 보실 때 이제 기본서 본문 내용에 이렇게 괄호하고 조문이 이렇게 몇 조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문집 옆에 두고 같이 보시면 이 법조문이 뭐였는지 조문집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서 회독하듯이 보신다기보다는 이제 지하철에서 이동하실 때나 잠깐 쉴 때 밖에서 산책하면서 가볍게 보실 때,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이 조문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용도이고요. 조문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기본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조문집을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 기본서와 판례집 2가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조문집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상표법을 대비함에 있어서 3가지를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법조문이고요. 2번째가 판례고 3번째가 심사 기준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법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얘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사 기준이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긴 보셔야 되는데, 법조문이나 판례처럼 자세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눈에 발라두는 공부 정도를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이 눈에 발라두는 공부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라는 거냐라는 건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과 판례가 출제되는 비중이 약 90% 정도 돼요. 그래서 법조문과 판례만 제대로 공부해도 10문제 중에 9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심사 기준까지 어느 정도 눈에 발라두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었다면 9문제에서 10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드릴 거냐면, 먼저 법 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 일부를 스캔해서 가져온 건데요. 상표의 사용이다 라는 단원이 등장하면 그 단원 서두에 이렇게 법조문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기본서상의 법조문을 항상 그 단원의 서두에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기본서 본문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법조문을 항상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수업 시간에 조문도 같이 봐드릴 거기 때문에 이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구 단위로, 조금 더 끊으면 단어 단위로까지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허법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 이런 거 주체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지고 장난치는 거, 뭐 30일, 1개월 가지고 장난치는 거, 추정한다, 간주한다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렇게 말장난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어 단위까지 세밀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법 조문을 기본서 서두에 이렇게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 수록해 둔 거 보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 표시를 다 해 두었어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을 처음 보시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이 법 조문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 조문에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말장난식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가능한 포인트들을 제가 강조 표시를 해 둔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 처음 보실 때에는 이런 것들이 위주로 장난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조문까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조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 조문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문 강의를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있는 게 이제 판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본서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를 기본서에 수록을 해둔 건데, 판례 수록해둔 부분 보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 강조 표시를 해 두었어요. 법 조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실 때 정말 단어 단위까지 분설해 가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판례는 법 조문처럼 이 정도까지 분설해서 공부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판례는 조금 더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도 되는데, 판례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상표법에서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판례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처음에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이 판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이 강조 표시한 부분이에요. 이 강조 표시한 부분이 판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면서 이 판례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신 뒤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건 결국에 강조 표시한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는 이 논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 이 판례 자체를 다 암기를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차에서 시험에 등장하는 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강조 표시한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례 공부를 하실 때 이 판례가 되게 많거든요. 뭐 몇십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이 판례들을 다 읽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고 양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예시인데요. 기본서의 다른 예시인데, 이렇게 뭐 두 문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두 문자 따 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1차 시험에서 이런 두 문자까지 암기하실 실익은 없어요. 근데 2차 시험 오시면 이거 어차피 암기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공부하시면서 나는 2차까지 조금 신경 쓰고 싶고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런 두 문자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차 시험 공부하시면서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시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물론 2차가 1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차가 뭐 적당히 어느 정도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닙니다. 제 주위에 1차 시험에서 몇 번씩 고배를 마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1차 시험 공부하실 땐 최대한 이 1차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 붙고 나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차 기본서를 구성해 놓은 것 자체가 2차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시면서 2차를 별도로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2차에 대한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연계성을 가지도록 제가 기본서를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 크게 1차 공부하실 때는 신경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령 내가 그래도 2차를 조금이라도 2차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 문자 암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에 판례 수록해 놓은 거 보면 이 뒤에 이제 판례 이름과 판례집에 있는 판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번호로 판례집을 와서 보시면 이 판례 도해 자료가 있고 밑에 이 판례가 사안을 포섭하고 있는 부분이 판례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이런 판례가 있는 부분들은 판례 도해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기본서에 어떤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집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례를 공부를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판례를 공부할 때 논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실관계 도식화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이 논리를 이해한다 라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렇게 기본서와 판례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심사 기준입니다. 법조문, 판례, 심사 기준 세 가지 중에서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2차 시험에서는 거의 안 보실 건데 1차 시험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렇게 심사 기준 별도로 봐둘 필요가 있는 거 기본서에 역시 수록을 해두었고요.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 이렇게 표로서 좀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표로 또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설명드릴 때 이거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되는지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정도로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강의 특징을 보면 상표법 1차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판례집을 이용해서 판례에 대한 강의도 할 거고요. 기본서 서두에 법조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강의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 조문 강의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본 강의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만 들어도 1차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해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정리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이제 기본서가 보시면 한 5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서에 말씀드렸지만 단원별 서두의 법조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이 상표법 1조부터 237조까지 모든 조문이 빠지지 않고 기본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이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외하면 이게 페이지 수가 많은 페이지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능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고 정말 수험 적합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기본서가 이제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시험은 상표법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듣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결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수험생분들이 온전히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풍부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례집이에요. 그 판례집과 기본서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1차 상표법에서 9문제에서 10문제를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필요한 모든 내용은 기본서 본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본문에 있는 내용만 시험장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주와 판례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각주에 쓴 거고요. 판례집은 설명드렸다시피 판례 사실관계 그리고 판례가 사안 포섭하고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이론 강의 수강하실 때, 즉 1회독 하실 때 그리고 한 2회독 정도 하실 때까지는 기본서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와 판례집의 내용을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보시되 한 3회독 할 때부터는 이제 기본서 본문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서 본문 내용만 보다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할 때 각주와 판례집 선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회독 이후부터는 회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실 거예요. 기본서 본문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리는 간결하게 할 수 있되 이해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 3가지 교재, 그 중에서도 특히 이 2가지 교재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사실 이 기본이론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 다 알고 있어도 1차 시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기출문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9월 달에 진행을 할 거고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는 13년치 정도 50회부터 1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서 내용과 기출문제 간에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자체를 반복해서 회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서를 아무리 많이 회독을 하고 기본서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것과 문제를 푸는 것과의 괴리가 있어서 이거 자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표법은 민법과는 다르게 이 기본서 내용과 기출문제를 푸는 것 간의 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면 그 수록된 내용이 지문으로 그대로 등장하는 게 상표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회독하는 내용과 기출문제에서 지문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풀이를 몇 회독씩 하면서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채우는 건 기본 강의 그리고 기본서를 통해서 내용을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는 정도. 그리고 내가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암기를 하고 회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어떤 지문을 내가 틀렸으면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문제 또는 어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반복 회독함으로써 상표법의 이론을 채우겠다라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을 체크해 주시고 기출문제 13년치 정도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내가 기본서를 제대로 회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론 강의만으로 1차 시험 대비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마치고 기본 강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